안녕하세요. 루지TV의 루지입니다. 방금 매도 계약 그리고 전세 계약 이렇게 두 건을 체결하고 이렇게 차에 돌아왔는데요. 제가 오늘 계약 두 건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얘기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앞에 섰습니다.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. 투자 대비 수익률을 중시해야 된다. 그런데 이 투자 대비 수익률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싸게 사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. 오늘 제 물건이 그런 거거든요. 동일 단지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더 나은 기회를 잡을 필요도 있고, 제가 이제 조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기는 바람에 우선 하나를 아쉽게 정리를 하는데, 제가 이 물건을 16년에 사서 전세를 두 번 돌리고, 이제 내년 2020년 7월이 만기인데, 반년을 남겨두고 지금 전세를 최고가로 세팅한 이 물건을 지금 파는 겁니다. 매수인이 좋아할 만한 물건으로 만들어 놓긴 한 거죠. 투자금을 줄였으니까요. 공동중개 물건인데 매수 측 중개인과 그리고 매수인이 동시에 저희 측 부동산에 왔어요. 저를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엄청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전세 연장을 한 물건도 이 단지 내에 있습니다. 근데 같은 단지에 같은 물건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리스크하다는 걸 조금 느꼈고요. 그래서 부동산 투자 물건 자체에서도 조금 분산할 필요가 있어서 그나마 좀 지금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, 그거 하나를 제가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. 미리. 사실 전세가 내년 7월 만기면 제가 이제 상반기에 좀 더 보고 갈 수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뭔가 바람이 불었다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하나를 파는 거고요. 이 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세보다 약 2천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제 물건을 잡는 건데, 금매가 뭐 내 지금 물건보다 2천만 원 더 싸게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 물건을 잡냐 했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. 돈이 없어서 지금 투자금이 적게 되는 내 물건을 비싸더라도 샀다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. 이분이 어떤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 매도 희망가를 얼마 정도 잡고서 이 물건을 산지 저는 모르겠지만, 우선 투자 대비 수익률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싸게 사야 되는 그 행위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. 두 번째는 제가 전세 연장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 전세 연장을 한 건도 좀 사연이 있습니다. 제 블로그 이전 글들을 잘 보시다 보면 이 물건도 16년에 잡은 거고요. 전세 연장을 여러 번 했어요.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. 지금까지 저에게 어떤 스탠스를, 어떤 입장으로 얘기를 했냐면, 지금 주변에 자기가 뭔가 분양을 받을 계획인데 이게 내가 봤을 때 분양 당첨이 될 거다. 그래서 지금 2년만 계약하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, 처음에 2년 계약을 했댔잖아요.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1년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. 왜냐 물었더니 자기가 1년 뒤에는 여기를 무조건 뜨고 싶다.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1년 계약을 보통 안 하잖아요. 왜냐면 1년 계약을 할지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2년을 무조건 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임대인이 없어요. 근데 너무 딱하게 사정을 얘기하시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그냥 1년 계약을 했고 그냥 부동산 안 가고 둘이 자서했습니다. 이제 12월 25일이 이제 1년이 만기가 되는 시점인데 2년을 연장하자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요, 뭐 2년 연장하시죠 라고 했는데 제게 얘기하는 게,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돈을 모아서 산다는 거예요. 근데 이 분양권이 지금은 피가 많이 붙어 있진 않더라고요. 근데 이분이 이것을 매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입주하는 시점이 2021년 11월인데 지금 제 그 물건이 12월 25일이 만기가 되는 시점이니까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가 또 어떻게 보면 2년 계약이, 24개월 2년 계약이 되는 건데 23개월로 꼭 해달라는 거예요. 자기 여기 물건 사서 분명히 이때 입주를 할 거다. 그러니까 23개월로 해달라. 23개월 뒤에 돈을 안 빼주면 안 되는 식으로 특약을 좀 적어달라 하는 거예요. 근데 뭐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? 그래서 우선 다 적어줬죠.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, 집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가고 싶은 지역을 미리 봐두는데 매수는 안 하고 더 싸질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. 이미 집을 한번 사보고 갈아타는 그런 노력을 몇 번 해본 사람은 매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매수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하는데, 그런데 지금 부동산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를 계약하는 입장에서
굳이 그 1개월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있나?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. 지금 저와 이렇게 얘기하고 만난 지 3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집을 사겠다고 말만 했지 지금까지 집을 안 샀고 2021년까지도 안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굉장히 무서움을 느꼈어요. 제가 한두 번 이렇게 지금 집 사도 된다 아니면 내 집을 그냥 매수하시라 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안 사고 더 나은 좋은 지역 그리고 새 아파트 그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게 정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진짜 DNA가 있다. 정말 무서운 얘기이고 악플을 받을 수 있는 얘기지만 오늘 제가 느낀 바를 종합해서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하면 부자 DNA는 따로 있다. 그 얘기를 오늘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부자 DNA가 있냐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불릴지 계속 고민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 정도가 차이지 제가 지금 부자 DNA를 가졌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. 그냥 실행을 먼저 한 사람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정리하면 만약에 내가 매도를 좀 생각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좋아할 만한 물건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.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이는 거고요. 투자 대비 수익률을 보고 들어오는 매수인에게 매도인 입장에서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고 무주택자나 아니면 전세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번 장에서도 이렇게 절실하게 깨달은 만큼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이거를 나중에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먼저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탈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. 지금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블로그, 유튜브, 뭐 책, 강의 등으로 정보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.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 정보를 선별해서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고 직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직진하라는 말은 지금 막 불황이고 막 이렇다고 막 조금 막 쫄아 있기보다는 이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싸게 산다면 실패는 하지 않는다. 다만 이런 정보들에 휩쓸려 가지고 싸지도 않은데 투자금이 조금 든다고 달려간다.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다.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은 철저하게 양극화로 가는 시대입니다. 투자금이 적게 든다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옥석을 잘 가려서 투자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